지금 청정 지역 강진에서는 땅속의 진주 연근 수확 진행 중. 강진의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만큼 영양 탄탄, 품질도 탄탄한 명품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꽃보다 뿌리로 먼저 봄을 알리는 강진 연근 만나러 떠나봅니다. 저는 지금 청정지역 강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다소 독특한 방법으로 이것을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물속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것, 연근입니다. 강진의 봄을 알리는 연근 만나러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성전면의 연근 재배단지. 조용했던 밭을 깨우는 요란한 이 기계 소리의 주인공. 바로 진흙 속의 진주 연근입니다. 이렇게 연근의 고장 강진은 지금 한창 연근을 수확하며 봄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온통 보이지 않는 진흙밭 속에서 어떻게 연근을 채취하는 거죠? 이나은 리포터 궁금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죄다 진흙탕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연근을 채취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들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수압식을 이용한 물을 이용을 해서 캐기 때문에 이렇게 캐는 게 아주 편하게 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근하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밭에서 물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강진 지역하고 몇 개 지역이 이런 수압식을 사용해서 캐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쏴서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근이 보여요? 둥둥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압에 의해서 연근이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용 수압기로 물을 쏘고 둥둥 떠오르는 연근을 건져 올려 잔가지를 제거하면 연근 채취 끝! 이렇게 수압식을 이용하면 상처 없이 연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강진 연근만의 자랑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강진하면 예전부터 이렇게 청자가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청자가 유명하다는 것은 흙 토질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자라는 이 연근들은 좋은 토질에서 자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청정 지역 강진만의 좋은 땅의 기운 듬뿍 머금어 더욱 튼실한 강진 연근. 하나 둘 캐다 보니까 어느새 바구니를 가득 채웠는데요. 이제 깨끗이 씻으러 가야죠. 수확을 마친 연근이 도착한 곳은 연근 가공 공장인데요.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연근을 내리고 방금 수확해온 진흙 가득 묻은 연근을 다듬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이 많은 양의 연근을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 연근 지금 왜 기계로 안 하고 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들 하시는 거예요? 기계로 하면 이런 게 상하면 못 쓰게 되고 이렇게 손으로 해야 좋아요. 아니 기계로 하면 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머님 이거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어떻게 보통 해 먹을 수 있어요, 요리를? 그 반찬 대용으로도 해 먹고 또 튀김도 해 먹고 이걸 잘게 해갖고 해서 튀김을 해주면 과자 대용으로 애들이 그렇게 잘 먹어요. 상처가 나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시는 거였네요. 진짜 크다. 튼실한 연근 다 다듬어 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다 다듬고 이제 무슨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갖고 상 중상 해갖고 특은 특대로 상은 상대로 하는 하대로 해서 포장해서 출하지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깨끗이 해야죠. 하나하나 정성스레 다듬은 연근. 기계에 넣어 묻어있는 진흙을 깨끗하게 물로 씻겨내주고요. 세척된 연근 껍질까지 벗기고 나면
연근차를 준비 완료. 세척된 깨끗한 연근의 끝을 자르고 절단기에 넣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잘려 나오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보았던 연근의 모습으로 변신 완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합니다. 진공 포장 여기 깨끗하게 씻어서 가정에서 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린 연근을 봉지에 넣고 기계로 공기를 빼 진공 포장을 해서 먹기 쉽게 판매하고 있는 연근. 또 슬라이스 칩, 분말 등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강진만의 명품 연근. 수확도 세척도 했으니 이제 다양한 요리로도 즐겨봐야죠. 연근을 넣은 특별한 반죽으로 수제비를 만들고 연근에 달걀물 입혀 노릇노릇하게 구운 보기만 해도 고소한 연근전도 먹고 그런데 연근 요리 중에 웬 삼겹살이죠? 지금 뭐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연근가리 뿌려요. 삼겹살에 연근 가루를요? 예, 연근가리 뿌리면 부드럽고 냄새도 안 나고 참 맛있어요. 연근 가루를 뿌려 잡내도 잡고 맛도 잡은 특별한 삼겹살 구이까지 완성됐습니다. 빨리 먹어봐야겠죠? 오늘 이렇게 연근으로 다양하게 한상 차려주셨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오늘 연근 전 준비했고요. 연근 분말 뿌린 삼겹살구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물김치도 한번 담가봤고요. 그냥 연근만 이렇게 먹었지 이렇게 다양하게 먹을 줄은 몰랐거든요. 평소에 어떻게 즐겨 드시나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좀 담백하면서도 잡내 없이 분말 뿌려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연근을 말려서 차로도 음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 이렇게 전으로 네. 활용한 거잖아요. 네. 이 연근의 담백한 맛이 그 향이 딱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연근 한상 든든하게 먹고 나니까 이 봄철 잃어버렸던 입맛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근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요리를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요. 이 강진 연근으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강진 연근 많이 사랑해주세요. 청정지역 강진만의 좋은 땅속의 기운을 품고 자란 강진 연근. 다른 지역에 비해 날씨가 따뜻해 겨울에도 수확이 가능하고 연중 생산 출하 체계를 갖춰 높은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아삭아삭한 맛은 물론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 영양까지 가득한 천혜의 자연이 선사하는 귀한 먹거리 연근. 땅에서 난 연근 밥상으로 지친 봄날에 기운 가득 받아가시는 건 어떨까요? 전남 강진으로 명품 연근 먹으러 오세요.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봄이 되면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경주로 한번 와보시죠. 오늘 이 로컬 식객은요, 경주의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역의 숨은 맛집도 당연히 잘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신라문화원의 진병길 원장님 로컬 식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문화재를 활용해 경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온 신라문화원. 추억의 수학여행, 서학고택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왔는데요. 그가 추천하는 경주의 맛집들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맛집을 좀 즐겨 찾으실까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열빙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고기보다는 야채, 또 고기집으로 가더라도 야채가 많은 집들을 가면은 어떨까 이렇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 네. 그러면서도 맛있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경주에 오셔서요, 문화를 즐기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우리 원장님께 소개해주는 맛집, 웰빙 맛집에서 드시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일석이조입니다. 경주에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맛집을 찾아 떠나가 볼까요? 갑시다. 봄바람이 날리면. 네. 첫 번째 웰빙 맛집. 가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두부 만드는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손두부를 만든다는 이곳에서 오늘 맛보게 될 메뉴는 바로 얼큰 두부 전골과 담백한 모두부입니다. 자, 오늘의 로컬 식객이 추천한 첫 번째 맛집, 네, 두부집인데요. 네. 이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두부집 많잖아요. 네, 이게 바로 세계문화유산 남산 자락이 있고요. 위치가 좋아. 네, 위치가 좋고 네. 또 국내산 콩이라는 것. 오, 100% 국내산 콩. 그렇죠. 이야, 근데 이 집의 특징이요. 또 두부를 즉석즉석해서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방금 또 오늘 했듯이 바로 점심 직전에 또 두부를 하고 네. 또 저녁 직전에서 하루에 2번째 이 두부를 직접. 하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고 감질맛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보니까 두부 만드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좀 전에 들어오는데 두부를 뭐라고 할까요? 익히는 냄새라고 해야 되나? 네네. 예, 그 굉장히 맛이 고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매일같이 즉석에서 만든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예, 역시 뭐 오늘 로컬 식객이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네. 와, 사실 이게 김이 좀 전만 해도 모락모락 났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야, 요 두부. 네. 요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요게 이제 뭐라고 하죠? 한모. 네네, 한모. 야,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두부가 얼마나 이렇게 큼직큼직한지. 네네. 야, 이렇게 아주 그냥 큼직하게. 옆에서 지금 보글보글보글 찌개가 전골이죠, 이거? 네네. 계속 좀 놔둬봐 주세요. 그러는데 네. 여기 보니까 두부도 있고 또 이게 순두부죠? 네네. 이게 또 순두부까지. 네네. 맞아. 저 경주에 오면 또 순두부 많이 드시잖아요. 네. 예, 요렇게. 그리고 또 나물이 갖가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와, 굉장히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자, 보글보글. 자, 이제 말로만 듣지 말고 이제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모두부를 먹을 때는 순수한 두부의 담백한 맛을 먼저 음미해주세요. 그런 다음 취향대로 즐겨주시면 됩니다. 감칠맛 나는 육수와 얼큰한 양념장으로 맛을 더한 두부 전골은 속을 든든하게 채우기에 그만이죠. 보기만 해도 감기가 달아나는 기분이네요. 제가 진짜요, 이 두부를 입에 싹 넣었는데 이게 자체가 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솜사탕이 입에서 이렇게 살을 녹는 듯한 굉장히 소프트한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그리고 전골. 국물이 손이 가요, 손이 가. 진짜 딱 맞아요. 네네.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네네. 그런 어떤 맛이 이렇게 좀 물리지 않는다고 할까나? 그렇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거든요. 가성비. 어떻게 네네. 되나요? 전골은 1인분에 9,000원이고요. 네. 2인이 왔을 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공급값 별도입니다. 네. 그리고 두부도 9,000원입니다. 예, 이렇게 한 모라고 하죠. 네네. 네, 한 모가 사실은 여자분들이 왔을 때는 하나를 시켜도 두 분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엄청나요. 이 그렇죠. 포만감이. 일단 뭐 가성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두부를 9,000원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네. 그냥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평점을 드린다면 두구두구 4.8. 예, 요거 딱 가성비에서 조금 떨어졌을 뿐이지 모든 부분은 퍼펙트합니다. 100% 국산 콩으로 만드는 두부 별점 4.8점.
로컬 식객 두 번째 추천 맛집은 바로 현대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이거 반칙 아닌가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면서 과연 이성적인 별점 평가가 가능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소리로 이미 벌써 귀와 입이 벌써 즐거워집니다. 야, 이게 삼겹살이 먹을 때, 야, 요거 생각나는 이유가 있어. 빗소리 같아, 빗소리. 비가 착착착착착 낼 때 삼겹살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미 뭐 소리만 들어봐도 입이 구미가 확 땡기는데, 자, 이 집을 소개한 이유, 오늘 로컬 식객의 두 번째 맛집입니다. 네, 이게 동국대학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대학가입니다. 아하, 위치가 일단 대학가 주변이다. 네네. 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야채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 야채 푸짐하게 들고 무한 리필입니다. 아, 이야. 그리고 김치도 보면 묵은 김치를 해서 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주인의 인심이 굉장히 좋고 또 단골이 많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과 예.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삼겹살. 지금 지글지글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늘도 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콩나물 부추. 네. 네, 그리고 김치. 야, 이 김치가 묵은 김치 같더라고요. 네, 제가 네. 보니까. 벌써 지금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푸짐한 야채들 이렇게 그리고 싸먹는 거. 또 이게 대패가 또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대패요? 네네. 아, 대패 삼겹살. 야, 맞아. 우리 학교 때는 많이 먹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맛있는 삼겹살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먹기 좋게 자른 삼겹살은 절인 양파와 함께 먹고 묵은지와 함께 먹고 파무침과 쌈 싸먹고 뭐 아무렇게나 먹어도 맛있죠. 야들야들한 대패 삼겹살까지 그냥 야무지게 오늘따라 더 잘 드시네요. 맛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정신없이 먹은 것 같아요. 네네. 딱 보는 순간 이 소뚜껑 있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소뚜껑 뒤집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돼지 비계 쫙 둘러가지고 삼겹살 넣고 김치 넣고 막 그렇게 구워 먹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색깔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에서 오는 또 이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추억도 함께 먹었네. 아, 그렇죠. 뭐 아까 대학가의 젊음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추억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김치가 묵은지니까요. 아, 그 고기에 약간의 잡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 김치가 싹 잡아주니까 먹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어봤는데 그래도 또 늘 참 가성비 문제예요. 요즘 주머니들이 많이 좀 그래요. 네. 가성비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120g에 8,000원씩. 야, 네네. 120g에 8,000원. 1인당 한 15,000원에서 2만 원이면 천재 여유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 예, 보통 요즘 3인분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고기는 적당하게, 야채는 리필이니까 무한 많이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맛도 좋았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오늘 평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9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채는 무한 리필, 가성비 좋은 삼겹살 별점 4.9점. 지역을 사랑하는 로컬 식객들의 추천 맛집, 고소담백한 두부 전문점과 언제 먹어도 좋은 삼겹살까지. 경주로 봄나들이 가신다면 로컬 식객의 추천 맛집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흙길을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죠. 네, 올라가서 선명하게. 나른한 봄날 오후, 대구 도심의 한 운동장에 천천히 트랙박 흙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이 있죠. 이분들은 모두 맨발 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평소에는 각자 집 가까운데 운동장이나 집 근처에 걷다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모임으로 저희 회원들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장도 걷고 여기 뒤에 가면 아주 공기도 좋고 또 나무도 많은 그런 범어산이 있어요. 그런 산도 같이 이게 회원들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이제 벚꽃비가 내리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진짜 기대가 돼요. 운동장 걷기는 그저 몸풀기 단계였습니다. 익숙한 듯 맨발로 산길을 걷는 사람들. 오르막에 돌까지 많은데 지켜보는 사람들의 조바심과 달리 이분들에게선 여유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처음엔 조금 힘들었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신선한 느낌도 있고 아마 산의 흙이 더 청정하다는 느낌도 들고 주변에 마음의 힐링도 잘 되고 느낌 좋습니다. 걷다 보면. 그래서 산을 줄곧 찾고 있습니다. 맨발학교 학생들이 이런 경진이 설립자인 교장 선생님은 어떨까요? 흙길을 걸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맨발학교 교장 권택한 교수는 올해로 맨발 걷기가 7년 차랍니다. 꾸준히 매일 1시간씩 걷고 있는데요. 한 2,300일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흙을 밟고 생활한 지가 한 2,300일 정도 됐습니다. 우리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해지는 겁니다. 땅과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숙면도 취하게 되고 불면증도 없어지면서 소화불량도 해소되는 여러 가지 건강상 좋은 장점이 있죠. 맨발로 나서기가 부끄럽기도 했고 굳은 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흙길에 새긴 발자국이 늘어갈수록 몸도 마음도 달라졌다는데요. 제가 지금 걸은 지 3년째고 한 900일쯤 됐거든요. 변화된 거는 마음은 되게 자신감이 생겼고 또 좀 너그러워졌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몸은 뭐 콜레스테롤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것들이 다 정상으로 되었거든요. 가슴에 무력도 없어지고 편두도 없어지고 아팠던 머리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허리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척추 쪽에 조금 흔들렸었는데 맨발 걷기 하면서 하체에 힘이 생기면서 척추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이제 이게 걷는 것도 너무 편해지고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상장 김미희. 위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리가 내려도 오로지 나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여 자연과 하나 되고 지구와 하나 되는 흙길 맨발 걷기 100일을 완수하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나 김미희. 너무 좋지요. 자연을 정말 신발 신고 걸을 때 하고 제가 맨발로 걸을 때 하고는 정말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진짜 느끼겠어요. 정말 여기랑 그냥 나도 자연의 일부러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요. 발이 따뜻하면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는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준 최고의 보물이자 내가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루에도 맨발학교 SNS에 수십 장씩 이어지는 인증 사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맨발학교 학생들은 곳곳에서 땅과 호흡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부단히 걷고 있습니다. 앞산자락의 남덕초등학교.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운동장에 나온 학생들이 당연한 듯이 신발부터 벗습니다. 2교시와 3교시 사이 매일 꼭 한 번 있는 맨발 놀이 시간입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맨발 걷기에 관심이 많으신 교장선생님께서 권 교수님을 소개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저희들이 꼭 맨발이어야 하나는 의문으로 시작했지만은 3년 동안 맨발 걷기를 하면서 몸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교사도 학생도 흰색과 주황색 옷을 맞춰 입습니다. 하루 30분 이렇게 맨발로 뛰어놀길 몇 해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맨발 걷기를 한 4년 해봤는데 확실히 안 한 것보다 면역력이 좀 더 좋아져서 감기가 덜 걸리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해지고 수학 성적이랑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길 추천합니다. 아스팔트에 익숙한 아이들이 흙을 만지는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한편에선 해롭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우려도 있었는데요.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아이들 감기나 독감 환자가 정말 없고요. 그다음에 신학기 되면 복통하고 이제 두통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통과 복통 학생들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아리 근육과 또 발목 상태가 좋아지면서 아이들 신체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발목 염좌 학생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 아빠 어렸을 적 모습처럼 아이들은 흙에서 신나게 놉니다. 처음에 주저하던 교사들조차 지금은 맨발놀이의 효과에 공감한다는데요. 아이들과 또 저 또한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맨발놀이를 하면은 일단은 바닥에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담임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나가서 자유롭게 맨발놀이를 하고 에너지를 발산한 다음에 교실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수업에도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친구 관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라거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상담하기가 쉽지 않은데 같이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진솔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지도도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빠듯한 하루 일과 중 선물 같은 시간. 아이들에게 맨발 걷기는 자연과 소통하며 건강한 에너지를 얻는 최고의 놀이입니다. 맨발로! 요즘 영덕에서는 뭐든 배우고 싶은 열정을 가진 분들 사이에서 핫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동네 배움터. 그 현장을 가수 한다미 씨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다미 한다미입니다. 지금 여기 영덕에 와 있는데요. 영덕하면 푸른 바다, 맛있는 대게, 그리고 괴시리 전통마을까지 볼거리가 아주 다양한데요. 요즘 영덕 구민분들이 야외 활동보다 실내에서 배움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랑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고로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도 그 끝도 없는 법 아니겠어요? 여기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지역 동네에서 마음 맞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찾은 동네 배움터는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한 카페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배움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영어를 배우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냥 일반 커피숍 같거든요. 여기가 맞나요? 네, 맞아요. 여기 동네 어르신들 모여서 함께 배우는 영어 배움터 맞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다들 꽃놀이는 안 가시고 영어를 배우신다고요? 안녕하세요. 와, 학구열이 대단하네요. 와, 지금 진짜 공부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뭘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기본 영어, 생활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혼자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렇죠. 혼자 못해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서 배우고 있어요.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영어 기초반. 매주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동네 배움터가 뭐길래 다들 이렇게 열심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되셨어요? 예술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화 강좌의 영어가 있어요. 회화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뜻을 하신 분들이 군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돼서 군청 지원 사업하면 5명이 모이면 선생님을 모시고 올 수 있대요. 우리 면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하게 됐어요.
어떤 배우고 싶은, 학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분들이 좀 중심이 돼서 그 5명 이상 또 인원도 모으고 그리고 장소도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영덕군청에 신청을 하시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영덕군민 중에서 어떤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같이 즐겁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동네 배움터를 통해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영어 공부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늘 그렇듯 영어 공부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 오늘 영어는 해외여행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본다고 하네요. In the flight, you can say when you have any problem, health problem, any physical problem. I'm here. 다들 직장도 있고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배우시는 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되지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같이 하고 선생님도 지도받고 그래야지 되지. 혼자서 잘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잊어먹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떠올리면서 뭐 하니까 아무 이제 뭐 여행을 가면은 그냥 이제 이걸 좀 열심히 해서 나가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다 보니 1:1 맞춤 개인 지도 역시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동네 배움터의 또 다른 매력 아닐까요? 이렇게 소수정예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질문이 다르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잠깐씩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동네 배움터 영어반으로 오세요. 영덕군 곳곳에서 진행되는 동네 배움터. 이번에는 영덕읍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영해에서 영덕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정말 동네방네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배움의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두 번째로 찾은 동네 배움터. 이곳에는 숨은 황금손 어머님들이 모여서 만든 반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창 작업 중인 수업 시간, 얼핏 봐선 가구 만들기 같기도 한데 대체 어떤 수업일까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한참 뭐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만들고 계세요? 지금 한지 작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 분들이 동네 배움터를 통해 배우고 싶은 수업은 바로 한지공예였습니다. 때마침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강좌를 개설하고 배우고 싶은 선생님까지 직접 섭외해서 반을 운영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제 개설한다는 이제 정보를 이제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한지를 조금 좋아하시던 분들을 우리 할래 이래서 그러면 우리 거기 훌륭하신 우리 이말섭 선생님 모시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군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초급반을 넘어 중급반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다들 능숙하게 척척 자신만의 한지공예를 완성해가고 있었는데요. 살짝 구경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뭘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거 닭이장 전통 문양이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옛날에 이제 장이에요. 장인데 요거는 이제 풀칠을 한 번만 더 해주면 더 팽팽해지고 더 색깔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예술입니다. 정말 예술 같습니다. 수업을 받는 거를 다른 여러 가지 과목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지 공예를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사실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많이 바쁜 일상인데 이런 한지 공예를 제가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래 이제 한번 와서 이제 보라고 초대를 해가지고 왔다가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한지를 처음에 접하기란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비용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동네 배움터가 이렇게 생겨서 굉장히들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참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 한지공예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놓칠 다미 씨가 아니죠. 그런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한지공예는 초보자도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잘 붙이고 공기 잘 빼주시면 예쁜 작품이 나와요. 실력 좋은 어머님들 사이에서 묵묵히 한 장 한 장 인생 첫 한지공예 작품을 만들어가는 다미 씨. 직접 해보니 어때요? 재미도 있고 각 맞추는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굉장히 집중력이 못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죠. 네네네.
한지 공예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만든 작품, 우와, 처음 만든 거 맞아요? 짜잔!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저 잘했나요?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여기로 내려가야 될까봐요. 너무 재밌다. 감사합니다. 잘 지도해 주셔서. 너무 잘하시네요. 실용적인 생활소품을 만들 수 있는 한지공예.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잘 배워봤는데요. 저도 하나를 배웠으니 하나를 가르쳐드리고 와도 될까요? 네, 좋아요. 잠시 잊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다미 씨는 요즘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인데요. 동네 배움터에 온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즉석 게릴라 노래교실 강좌를 열어봤습니다. 생애 첫 수업 한번 지켜볼까요? 한다미의 노래교실. 오늘 배울 곡목은 당신의 의미. 먼저 다미 씨가 노래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한 소절씩 같이 따라 불러볼까요? 너무 잘들 하셔가지고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파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동네 배움터를 통해서 한지 공예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혹시나 다른 관심 분야가 개설이 된다면 또 배우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그럼요. 네, 계속 배우고 싶어요. 아, 계속 배우고. 네네네. 한지 공예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우리 생활에 뭐 보탬이 될 수 있는 나이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평생 학습의 장. 찾아가는 동네 배움터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누려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한 작품들. 사소하고 천대받는 것들을 화폭에 담아온 그가 이번에는 그림의 흙을 담아냈다. 늘 밟고 다니는 진짜 흙말이다. 고마워서요. 흙만큼 고마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참 서 있는 것도 이 흙의 힘이거든. 이 사람들이 흙 생각을 안 한다고. 고마움을 생각을 잘 안 한다고. 어차피 인생 마치고 갈 길을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을 가지고 돌아온 화가 이상원을 만나본다.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보이는 거라곤 오로지 자연뿐인 한적한 산속에 이상원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극사실주의 화가로 그동안 수많은 대작을 선보여온 이상원 화백. 한국화처럼 한지와 수묵을 기본으로 쓰면서도 서구 미술의 극사실주의 기법을 구사해온 그의 작품에서는 한눈에 봐도 우직한 인내가 느껴진다. 이 사람을 내가 여러 장 했어요, 여러 장. 여러 장, 이제 그렇기도 했고, 여러 장 했는데, 이 한 장 만들기 위해서 고생 무척 했어. 근데 이 그림은 잊을 수가 없어. 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순간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그림. 표정이 요 입 안에서 다 나오거든. 예. 눈에 안 보이도 상관없거든. 표정에서 딱 나오죠, 이해해서. 인물이든 사물이든 이미 세월에 마모된 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관람객들에게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허상과 집대 작가들 대표 전시를 그룹주를 했을 중에 관객들이 뽑은 최고의 작가상을 이걸 준 거야. 이토록 하찮은 것에 찬사가 쏟아지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 쉽게 얘기하면 삶의 어두운 부분, 좀 고난이 느껴지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또 그 부분을 표현하실 때 굉장히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있으세요. 인물을 표현하시거나 동물을 표현하시거나
풍경을 표현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런 느낌이 관람객에게 고스란히 감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사실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그런 작품을 제작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로 85,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화의 진통까지 모두 겪은 노장. 격동의 역사를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종이 위에 아낌없이 쏟아냈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붓을 잡고 있다. 어린 시절 그때처럼 말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할아버지가 이 수염도 길르시고 근데 무슨 할아버지가 훨씬 일이 있잖아요. 그걸 연필을 대고 뒤에서 숨어서 그렸어요. 야단 못 가봐. 그 대고 이미 뭘 하다가 할아버지가 뭘 보려고 도망가거든. 저놈이 몰아나가고 야니 할아버지가 글을 뺐더라고.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오더니 야 우리 집안에도 우리 가문에도 천재가 나왔다. 이게 천재가.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대생 실력만큼은 최고였기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무작정 상경해 극장 간판쟁이가 된 이상원 화백. 그의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국내외 유명 인사들로부터 초상화 의뢰를 받기에 이른다. 한국 정부의 공식 외교 선물로 그가 그린 초상화가 이용될 정도. 선생님이 하도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문을 듣고 왔대. 근데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남산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 기념관장이 좀 찾아가 뵈라 그래서 왔다 그래서 안에서 연극을 한번 제작해 주는 얘기야. 그렇게 1970년 개관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는 이상원 화백이 그린 초상화가 걸렸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하얼빈역의 기념관에서도 자랑스럽게 자리를 지켰다. 그다음에 그 안의사 연극을 그리고 나니까 초상화도 싫고 명예가 중요하더라고. 명예. 그게 아주 노산 이은사 선생님이 당신이 지금도 시작 늦지 않았으니까 미술을 전공해라. 은사인 노산 이은상 작가의 번유로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 순수미술을 시작한 이상원 화백. 1978년 동아미술상을 수상하며 상업화가에서 마침내 순수화가의 반열에 오른 그는 이후 수많은 전시와 수상을 거듭하면서도 연필 한 자루 들고 세상에 뛰어드는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 세상을 놀라게 한 그의 첫 연작은 시간과 공간. 육중한 바퀴가 밟고 지나가 엉망이 된 진흙밭 그림이다. 신문지가 침구렁텅에 이렇게 진지해지니까 신문이 우리가 볼 적에 뉴스를 전해주는 좋은 기관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치원도 부리게 되고 쓰레기 되더라, 쓰레기. 그래서 거기에 나 적성이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대로 표현한 게 이 작품이에요. 새하얀 눈밭을 진창으로 만든 무자비한 바퀴. 그림 속에 바퀴는 보이지 않지만 그림을 보는 이들은 바퀴가 있었던 시간을 감지할 수 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는 남겨진 뒷모습. 하지만 남겨진 시간을 영원히 멈춰 놓음으로써 그는 바퀴의 존재를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킨 것이다. 그때 시대를 표현한 거예요. 그때 시대가 그랬거든요. 언론을 짓누르고 그때 그 군사 독재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혼역실주 그때 작가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 군트럭을 무대로 해야 되겠다고. 이게 다 군트럭이에요. 군트럭 아니면 이런 다이아가 안 나와요. 서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세계 각지의 초대를 받아 그의 작품 세계를 널리 선보이게 된 이상원 화백. 그는 꾸준히 마대의 얼굴, 동해인 등 연작으로 더욱 유명해졌고 지난 2000년 금의 환영하듯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와 2014년 산골 깊은 곳에 안식처처럼 이상원 미술관을 개관했다. 그리고 어느덧 개관 5주년. 이상원 화백님의 고향인 춘천에서 미술관을 출발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공간이었는데 5년이 지나면서
많은 전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미술관에 찾아주셨고요. 이제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연인, 그리고 춘천이나 강원도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미술관이 되었어요. 개관 5주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이상원 미술관. 현재 전시실에선 8월 말까지 이상원 화백의 신작인 귀토 연작이 전시 중이다. 낡고 바랜 사물들이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흙이다. 귀토는 흙으로 돌아가다라는 의미고요. 이번 전시는 주제가 흙이에요. 그리고 주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상원 화백님께서 작품에 직접 흙을 재료로 쓰시기도 하셨고요. 전작 시간과 공간에서 물감으로 흙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진짜 흙을 그림에 담아냈다는 사실. 마치 화석화시켜 그림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세월까지도 그대로 기록해버린 듯하다. 이 흙의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까만 색깔이 있고 빨간 색깔이 있고 노란 색깔이 있고, 그래서 그림 작업하는 데는 색깔을 관심을 안 가져도 흙에서 나오는 자연색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흙이 참 귀한 존재야. 설명 한마디 없이 그림으로 전하는 그의 증언. 10대 학도병으로 전쟁을 경험한 그는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이 돌아가는 흙을 통해 끊임없고 불가항력적인 순환의 이치를 전한다. 근데 내가 이 흙 작업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지만은 이걸 직접 작업하는 데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이번에 결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격동적인 인생 속에서 탄생한 그의 작품들이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한다. 화가 이상원은 고향에서 그의 시작이자 끝인 흙을 그리고 있다.